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또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낳고 늙고 그 다음에 죽는 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 이제 인명은 제천이라고,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인명은 제천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다 하늘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나, 또는 내가 삶을 아주 활기 있게 살 수 있나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퇴직한 사람들,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퇴직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다가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면요, 사람이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래서 우리가 특히 퇴직한 분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운 걸 해야 됩니다. 쉽고 또 매일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매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일 간단한 운동법을 자기가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일어나면요, 아침에 운동부터 합니다. 운동 뭐 하냐면, 운동도 오랜 시간 안 합니다. 다 한 15분 정도 합니다. 15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먼저 일어나면요, 윗몸 일으키기 먼저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50번씩 4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윗몸을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해가지고 금세 합니다. 그래서 50번씩 4번을 하면요, 이 장이 활성화됩니다. 장이 활성화돼가지고 금세 화장실에 가서 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허리 근력이 강화돼가지고 허리 아픈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약
50번씩 4번, 즉 200번을 항상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팔굽혀펴기 있죠. 팔굽혀펴기. 네,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푸시업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푸시업이라 팔굽혀펴기를 50번씩 2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스쿼트라는 거 아시죠? 스쿼트. 스쿼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죠. 앉았다 일어나는 거. 요걸 20번씩 2번 합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15분 정도. 자,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예,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뭐 집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어디 가든지 항상 제가 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약 한 20년 동안은 사실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를 2단 뛰기를 50번씩 4번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다가 이제 줄넘기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고 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20년 이상을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스쿼트를 이제 하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펠링이 SQUAT예요. AT. 자, AT로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20번씩 2번 하고 이렇게 한 15분 정도 운동하면요 몸에 이렇게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가 샤워하고 그럼 몸에 활력이 생기면서 아주 밥맛도 좋고 몸에 기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운동법을 여러분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에 맞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맨손 체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지압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요가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건강한 편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4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절근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또 며칠 동안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별로 이게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에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같이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걸로 해야 돼요. 쉬운 걸로, 그리고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귀찮아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하고 지겨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쉽게, 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가지고 꼭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이 항상 활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자, 술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절주해야 됩니다. 예, 술을 많이 삼가해야 됩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술 잘 먹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예. 오죽 그 자랑할 것이 없으면 술 잘 먹는다고 그걸 자랑하는 건, 그건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절주. 자, 근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마시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뭐 술을 마시는 사람에는 절주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연. 자, 우리가 이 담배는요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금연. 예. 왜냐하면 몸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이 폐와 간을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금연.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금연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 있는 음료 같은 걸 가능한 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녹차도 안 마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카페인 성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건 가능한 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그 해로운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삼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활기 있게 사는 방법, 건강보다도 좀 우리는 사는 동안 어때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른다. 그러나 사는 동안은 굉장히 활기 있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왜? 인간은요, 자기 발전이 없으면 자꾸 좌절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발전이 없으면 삶의 보람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음악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색스폰을 분다거나 또는 그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피아노를 한다거나 그런 음악 같은데 좀 더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하면 좋고요. 그다음 운동도 예를 들면 탁구도 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밖에 자기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요리를 배우던가, 그 다음에 자기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미용 기술을 배우던가, 이렇게 뭔가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요 결코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사실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간제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점점 닫혔어요. 닫혀가지고 이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뭔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건강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몸의 활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에 도전하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요, 각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있죠. 자, 선생님도 그래서 요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삶이 좀 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해야지 또 삶의 보람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내가 세상에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인간은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뭔가 자꾸 좌절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활동,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음식을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요 맛있게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너무 많은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우유도 몸에 안 좋다, 계란도 안 좋다, 버터도 안 좋다, 치즈도 안 좋다, 마요네즈, 튀긴 음식 다 안 좋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요, 결국은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음식은요 맛있게 먹고 적당히 먹고, 그게 그렇게 마음 편히 먹으면 그게 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도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들, 우유는 안 좋다, 계란은 안 좋다, 버터, 치즈 이런 거 안 좋다. 근데 그런 거 그냥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요 결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건강에 나쁜 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유도 적당히 먹고, 계란도 적당히 먹고, 버터, 치즈, 마요네즈, 튀긴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가진 곳에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족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스트레스를 좀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족하는 삶,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보다 더 인생을 행복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십시오. 그냥 다 그래서 영어로 let it be라는 말이 있습니다. let it be라는 것은 순리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돼가는 대로 순리에 맡기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let it go라는 노래 있죠. let it go라는 뜻도 그냥 냅둬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순리에 따라서 그냥 냅둬라. let it go.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let it be.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let it be. 자, 선생님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let it be.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는 그런 태도. 그래서 자기가 항상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것을 다 하늘에 맡긴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비워줘야 돼요. 속을 비워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속을 비워주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속이 편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IGF-1이라는 그런, 이게 IGF-1이 뭐냐면요, 이게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 IGF-1, 즉 우리말로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 호르몬인데요. 요게 있어야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이런 어른이 다 큰 다음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이 이렇게 필요 없어. 거의 많으면 좋지 않다릅니다. 이 많은 것이 우리가 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걸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하게 되면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호르몬이 억제가 된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게 언제 나왔냐면요,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에콰도르라는 나라 있죠.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아시죠? 에콰도르에 라론 외소증을 앓고 있는 그런 난쟁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커서도 1m 빼기 안 자라요. 1m 빼기 안 자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암과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죠.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암과 당뇨병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난쟁이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릅니다. 그래도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암과 당뇨병이 걸리지 않나 해서 어떤 박사가 하이메 게바라 아퀴르 박사가 하이메, 요건 제가 써드릴게요. 하이메 게바라. 남미 쪽 사람들이 이름에 게바라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퀴레라는 그런, 요건 J 발음을 스페인어로는 H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이거 자이메가 아니고 하이메 게바라
아퀴레라는 그런 박사가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왜 자유로울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래요. 이거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은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근데 그래서 자 우리가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호르몬을 우리가 억제시키면 우리가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IGF-1이 유사성장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하는 거래요. 금식을 하게 되면 IGF-1 즉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호르몬이 억제가 된다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런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벌써 오래전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사실은 한 끼만 먹고 있습니다. 왜? 매일같이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것이 이런 암과 당뇨병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끼 정도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끼를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는 비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선생님이 매일같이 실천하는 그런 무병장수 아침 건강법은요. 홍익인간 온라인쌤 28강에 보면 선생님이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은 항상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주 보람되고 또 즐겁게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